네, 내일의 수익을 위한 주간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2024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마치고 역시나 장 마감하자마자 찾아왔거든요. 2024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좀 새해를 잘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안정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고환율에다가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앞으로는 어떤 전망으로 흘러갈지 우리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과 유창희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었잖아요. 2024년. 그런데 오전 11시쯤에 뭐 거의 1,48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상황이었고 지금도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장 마감하자마자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탄핵이 됐다, 가결이 됐다라는 이슈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로 찍히면서 지금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더 돌아오지 않을 외국인일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시장 자체는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깜짝 놀랐죠. 깜짝 이게 놀라셨어요. 잇몸 보여 지금 오늘 같은 날. 아니지 그렇게 하는 웃어? 이렇게 하는 게. 무서워. 지금 웃음이 나와요 지금. 다들 힘드실 텐데 사실은 환율이 요동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살다 특별 처음 케이스.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장중에 1,480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487원까지 86.5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시작은 1,467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87원. 한마디로 20원 올라갔다가 마감은 1,470원 이하에서 마감했는데 네. 이제 국회 네. 한덕수 탄핵 이제 요게 또 영상이 돌면서 네. 다시 지금 현재 1,480원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장중에 그러니까 이건 장 끝나고 올라온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장중에 20원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는 진짜로 그 2008년 그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없었던 것 같고 IMF 때는 내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라서 네. 체크를 못 해야겠지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시장이 사실은 배당락인 걸 감안하면 네네. 아침 10시까지는 사실은 플러스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근데 10시 반 그때부터 이제 화면 나가고 있지만 딱 10시 반 이후부터 확 치솟으니까 증시는 정반대로 확 내리꽂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환율이 1원만 올라도 정말 증시나 이제 모든 투자자나 기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죠. 뭐 1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뭐 한 5원 뭐 이렇게 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20원이 움직인 거니까 그러면은 1,460원에서 20원이면 1.5%가 환율이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인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 유보님께서 키코 사례를 네네. 2008년 해서 키코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소기업일수록 환율의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기까지의 또 환율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갖고 올 때 되게 비싸게 사갖고 왔는데 팔 때는 환율이 그 사이 움직여서 또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뭐 무조건 환율이 원화가 뭐 무조건 강세다, 무조건 약세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만큼이 빠르게 움직이느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크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27일 금요일 시장에서 네.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말 많이 빠졌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뭐 증권주들 삼성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배당락 영향 때문에 이제 더 빠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환율의 문제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할 수 없어. 기업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들로 중소형주가 뭐 7%, 8%, 뭐 10%, 뭐 15%까지 밀리는 이런 종목들이 속출한 것으로 좀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라는 게 뭐 적정 환율이란 건 기준이란 개념은 없지만 일정 밴드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아무리 최악이라고 해도 1,400원 넘어가겠어? 그리고 아무리 환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1,000원 밑으로 빠지겠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그러면 그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환해지를 걸어놔요. 기업들은. 왜냐면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빠져도 문제니까. 근데 이 밴드를 넘어가 버리거나 네.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라는 게 잘 보세요. 1달러당 2,000원에 있어도 상관없고 네. 1달러당 100원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루는 100원, 하루는 1달러당, 하루는 1달러당 2,000원, 하루는 1달러당 1,500원, 하루는 1달러당 2,200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2,000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2,000원, 2,002원, 뭐 2,003원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100원에 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1달러당 100원인데 하루는 100원, 하루는 200원, 하루는 100원, 하루는 200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또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 근데 하루에 20원 보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제가 영상에 찍어드렸는데 1,460원이었어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전에 1,450원이었어요. 그 이틀 사이에 10원이 올랐고 또 어저께는 1,470원을 70원인가를 찍었어. 어저께 1,460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루 만에 또 20원이 올랐어.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무슨 환율이 하루에 10원씩 25 그러니까요. 무슨 점점 올라가요. 아르헨티나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좀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1,500원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환율 차트를 본다라면 네. 이게 약간 이제 장 끝나고 지금 국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시 좀 봉이 좀 커졌는데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긴 꼬리가 나온 필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면은 야 이거 잘하면 1,500원 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한번 들었었는데 네.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차라리 1,500원을 아예 돌파했다가 내려오는 게 좋아요. 아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참여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 포인트 피겨라고 그래가지고 10,000원, 1,000원, 1,000원, 10,000원 혹은 뭐 1,500원 그 단위가 있어요. 주식도. 그래서 네. 주식도 10만 원 가기가 힘든 거지 10만 원도 돌파하면 또 잘 가요. 10,000원 돌파하기가 힘든 거지 10,000원 돌파하면 또 잘 가. 또, 근데 네. 10,000원에서 한 5만 원 가면 또 걸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1,500원을 아예 그냥 뚫었다가 내려오게 되면 안심이 되는데 아직은 1,500원을 가지 않았고 그 밑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진짜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증시에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좀 깨질 거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안 좋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시겠지만 한번 크랙이 발생하려면 크랙이 제대로 발생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미봉책 형식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더 심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조금은 환율에 대해서는 일단 1,500원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된다. 근데 오늘 조금 1,486원 정도까지 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잘 지켜지면 1,500원 안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뭐 다음 주 휴장도 있고 뭐 하니까 1월 첫째 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이 최고점이었다. 네. 아니면 그냥 과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환율 시장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데 막 그 받아보면은 약간 코미디 영화나 혹은 영화보다는 만화, 뭐 디즈니 만화 같은 데서 미키 마우스가 막 이렇게 운전하거나 톰과 제리, 톰이 많이 당하잖아요 제리한테. 막 어떻게 버스 같은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들이 빠졌어.
어머. 핸들이 빠졌어. 그치. 이거 어머. 끼지도 못해 지금. 네네. 약간 마치 지금 근데 그런 거기다가 상태. 내리막길이야. 그런 상태에 이거 옆에는 낭떠러지가 그러니까. 만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핸들 빠졌는데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이게 차가 어떻게 기억이 이렇게 돌아. 이런 이제 상황이 말이 좀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환율이 이제 우리가 그 1,400원을 넘어갈 때부터가 우려감스럽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게 그랬을 때가 IMF 때, 그다음 서프라임 사태 때,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강하게 올렸을 때인데 이때까지 보면은 IMF보다는 서프라임 사태가 낮았고 또 서프라임 사태 때보다는 지난 이제 금리 연기금, 영국 연기금.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낮았는데 요번에 그 고점을 뚫어버렸죠. 그래서 추세적인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밴드가 어쩌면 위로도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1,500원 넘어가고 1,500원 넘어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냥 우려감까지 나와버리고 있는 거죠. 최근에 도대체가 그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네.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국의 뭐 상태가 안 좋다. 네. 뭐 재정 적자 문제에다가 수출이 좀 둔화되고 뭐 이게 무역 흑자라고 나오지만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고 뭐 어쩌고 뭐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외국에서 한국의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우려감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공유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연평도 포격을 당했잖아요. 네. 그때 2010년도 그때 이제 서해에 그 포 사격 훈련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어떤 보복을 한답시고 우리한테 막 거기 직접적으로 네. 쏴버리고 우리는 바다에서 쐈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그런 그 자극을 거의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와서 여러 차례 서해안에서 같은 그 구간에다가 포사격을 하고 그 시점이요 비슷해요. 예. 그 시점이 비슷하게 9월 초에 9월 5일인가 포사격을 하면서 이제 정례화시키겠다. 원래는 이쪽에다 쏘지 말자 한번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북한하고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그걸 깨고 사격 훈련한 거예요. 7년 넘어서. 그러니까 또 그 사건이랑 또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맞물렸네요. 뭐랄까 그냥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네네. 내용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하나가 이거 지금 계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하냐 어떤 갖다 들이댄 증거랄지 이전에요. 예전에 8월달에 계속 그런 얘기 그래요? 나왔었죠. 그런 얘기들이 이게 나왔었던 것들이 그러면 어쩌면 우리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조차도 그 도청이나 이런 게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도청 당하고 있지. 네. 용산으로 가는 바람에.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아닌데 우리 도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아, 그쵸, 당연히.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럴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네들의 그 어떤 정보를 통합했을 때 얘네들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에서 직접 행동을 취했구나. 포사격을 하면서 왜 쏘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놈들이 이걸 위해서 쏘고 있구나라고 판단되면서부터 야 한국 시장 철수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회복을 했잖아요. NK 트레이딩 뭐 네, 어쩌고 해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고 같이 밀렸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만 회복을 하지 동떨어지게, 못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환율이 저 지경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왜 우리만 이러한가? 전 세계에서 왜 우리만 이러한가에 대한 설명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간첩이라는 뜻이 네. 북한만 간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에도 예를 들어 미국하고 연결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간첩인 거잖아. 스파이인 거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네 딴에는 뭐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 그런 것들을 밑에들이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또 미군하고 연관된 사람이 없겠어?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저는 이것도 들은 얘기라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가 이제 같은 방송 패널이니까 친구의 친구가 영국계 펀딩 그 자금 관리하는 친구래요. 네. 근데 이건 계엄 이후에 본사에서 주식 사지 말라고. 어. 현금 그냥 현금 다 보유하고 될 수 있으면 어. 조금 현금 비중 확보해 놓으라고. 어. 절대로 먼저 사지 말라고. 어. 그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거는 뭐 아까 그거 뭐 군사적인 걸 떠나서 현재 계엄 이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일단 쟤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싼 건 맞지만 싸다고 함부로 사지 마. 이거라는 거죠. 네네. 왜냐면 주식은 싸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아 버리면 네. 손실이거든 사실은. 아니 계엄 전에 1,400원이었어요. 1,400원이었는데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18만 원 그대로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거의 1,500원 온 거잖아요. 그럼 100원 손해 보는 거예요. 앉아서. 맞아. 해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국 주식 쌀 수는 있겠지만 먼저 사지 마. 뭔가 해결을 그래서 본부에서 해서 자기들 펀드 집행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외국인이 안 돌아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네. 매도는 아니라도 네, 네. 엄청난 매수가 못 들어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번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외교 라인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네. 것을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관련된 것이랄지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중간에 껴가지고 중국하고도 뭔가가 맞아. 하고 있다고 하면 중국에서도 지금 야 한국인들 우리 중국 여행 오면 무비자로다가 다 오게 해주고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자기네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에 좀 투자 좀 해줄래? 뭐 할래?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 껴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실리 외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국은 이쪽에서 살짝 틀어서 이렇게 우리가 유리한 것들 따내오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렇게 딱 해갖고 따내오고 이런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그렇죠. 제일 좋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다 잃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시기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후폭풍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은 환율을 좀 붙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날아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융시장이나 뭐 채권시장이나 여러 가지 또 안정시키겠다고 쏟아부은 돈들 이렇게 봐 보면은 그런 것들로 해서 환율이 지금 안정을 취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핸들 빠진 덤프 트럭이 지금 절벽을 맞아요. 지금 운행해 가고 있는 상황과 네.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야 굳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맞아. 굳이 그렇죠. 예, 굳이 위험할지도 모르고 그럼 어쩔지 매력이 모르는 없는 거죠. 매력 포인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더 안 돌아올 거기다가 수밖에 왜 없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네. 앞서서 그 우리 유봉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그 상황이 그냥 우리는 잘 모르긴 몰라도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거다. 일단 뭔가 낌새가 계속 이상했다. 한국은 네. 좀 이렇게 좀 있어보자.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일본, 뭐 이스라엘조차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갑자기 본인 자국민한테 한국은 이제 여행 위험 국가다. 거기에다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외출 금지 하지마 외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아니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데 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돌아다니고 야 계엄군 앞에서 나는 몸으로 딱 맞고 총 들이대도 나는 내가 가서 따지고 막 한국 사람은 그러고 있는데 무슨 뭐 위험하다고. 네, 불안하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네. 그들 나라에서는 진짜
아, 근데 외국 친구들도 너 괜찮아? 이렇게 진짜 많이 물어봐요. 다들 지금 한국은 다 완전 거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보일 수 있으니까 계속 지금 정치적인 불안감에 이런 환율까지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그래도 2,400선을 좀 회복을 그래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사부님께서 그래도 여태까지의 증시를 보면 연말이 항상 좋진 않았다, 뭐 지지부진했다라고 살짝 약간 언급을 해주셨어요. 따로 얘기했을 때 연말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 이어지는 게 약간은 뭐 여태까지 흐름이었었나요? 아니 꼭 그렇지 그 않은데. 얘기가 네. 얘기가 아니고 아, 그래요? 파생 파생 시장의 그래요? 시세를 주는 것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네. 동시만기잖아요. 네네. 12월 동시만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연속적인 시세나 어떤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그 가격 변동이 원활하게 잘 주냐 하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네, 그게 그 얘기한 일단은 거예요.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 크리스마스 네, 있었죠? 네. 다음 주에 신정 마지막 폐장일 있죠? 네. 그러면은 요 파생 시장이 특히 옵션 시장은 연휴를 제일 싫어해요. 연휴에 프리미엄이라는 시간 가치 아. 감소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배당락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쵸. 올해는 배당락이 작년보다 적어요. 작년에는 코스피 200개 종목에서 14개 종목이 배당락 연말 배당락을 맞았고 올해는 54개로 더 줄었어요. 이제는 배당 기산일이 다 바뀌어 있어 예전보단 적지만 어찌 됐든 배당락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장의 영향을 어쨌든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죠. 낮췄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2주 사실은 만기 지나고 나서 2주나 3주 정도는 파생 시장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증시는 근데 또 다른 부분인 거죠. 네, 증시가 올라갔는데 콜옵션 시세가 안 나거나 오늘처럼 증시가 빠졌는데 풋옵션 시세가 안 나거나 오늘 풋옵션 한번 보실까요? 풋옵션 완전 제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풋 뭐 한 320 보면은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거의 제자리죠. 그러니까 오늘 12% 올랐어요. 그래도 오전에는 좀 지수가 그러니까 빠지면서 지수가 네.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반대로 이만큼 빠졌다가 요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에 반등한 것보다 아. 풋옵션 시세가 훨씬 더 많이 죽었다라는 거야. 그럼 콜옵션은 어땠느냐? 콜옵션은 보세요. 푹 빠졌다가 요만큼 올라온 거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콜옵션대도 빠져버리고 풋옵션대도 시세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도 콜옵션에서 시세가 잘 안 나오고 빠져도 풋옵션에서 시세가 잘 안 나오는 구간이 요러한 그 연말 기간 구간이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뭐 주말을 앞둔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것도 있고. 예, 금요일도 그래서 어차피 하고. 토요일, 네. 일요일 네. 그 시간 프리가 감소를 해야 되니까 옵션이나 ELW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동성 공급자들 LP라고 하죠. LP들도요 적극성이 떨어져요. 휴가가니까. 12월 그거가 끝나면, 그러니까 12월 만기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나 지나고 나면 그냥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자 이런 분위기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해를 바뀌게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요? 좀 포지션을 잡지를 않아요.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은 네. 내년 12월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면 네.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어떻게 매매를 하되 네. 그 뒤로는 철저하게 단타만 치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버나잇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최근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꿀팁이네요. 12월은 이렇게 막 이렇게 변동성이 있진 않으니까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단타로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저도 파생을 하다 보니까 한번 같이 여쭤봤고요. 그러면 원래 사실 산타 랠리라는 게 크리스마스 끝나고 26일부터 좀 시작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 산타 랠리는 뭐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 없는 건가요? 거지. 없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네. 사탄 랠리다. 산타가 아니라 그 말씀 드렸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네. 산타 죽었다 화요일에 이랬죠. 네. 주가 좀 오르니까 네. 산타 뒤늦게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인 거죠. 산타 랠리라 말하기도 힘든 부분들이고 오히려 그때 제가 누구한테 말했었는데 업사부님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데드캣 바운드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올릴 게 내용이 아니었는데 화요일에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랬었는데 왜냐면 이렇게 올라올 내용이 없었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미국 시신 되게 좋았어요. 네. 우리 월요일 날 네. 이슬이 팀장하고 예. 그 월요일 날 아 얘기했었어요. 월요일에 월요일 날. 그랬구나. 월요일에 왜 막 여기 내가 사무실 스튜디오 오면서 문 열자마자 뭐야 오늘 그러니까 느낌 이상해. 데드캣 바운드인가 죽기 직전에 단맞은 뭐 단달 그런 거. 진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진짜로. 요날 네. 반등이 나왔는데 올랐을 때 월요일에. 이때 또 외국인이 살짝 매수가 들어왔나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를 만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상해 나는 오늘 그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제 같은 경우도 못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는 더 힘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월요일의 상승이 오히려 독약이었다. 아,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뭐 시작이 결과론적인 아니라. 얘기지만 네. 조금은 그런 그래서 산타 랠리는 우리나라는 현재 올해는 없었다. 결과론적으로는. 좀 사실 이걸 좀 기대를 해봤어요. 네. 그 이 월봉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아. 음봉인데 확정적이죠. 6개 음봉일 때가 네. 그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죠. 2번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서프라임 사태 때, 그 그다음에 IMF 때 이런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사태를 겪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도 지금은 IMF나 서프라임 사태 정도는 아니지 않냐 싶어서 사실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할 때 좀 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야 이거 월요일날 올려놓을 때에 어쩌면 좀 희망을 가졌어 사실 저는 마지막 주 이렇게만 그 2,480까지만 올려놓으면 양봉 되거든요. 2,479점 몇이니까 2,480이 여기서 이렇게만 올라가면 끝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하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못하겠다.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쭉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27일 금요일은 뭐 11시에 뭐 헌재 브리핑과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건지 일단 혼란이 가중된다고 보는 건지 그쵸. 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또 한번 쭉 밀려보는 그런 사태가 일단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기관이고 외국인조차도 지금 참 억울하다. 참 억울하다. 이게 뭔 꼬라진지 참 억울하다. 외국인들도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걔네도 당한 건 당한 걔네 건 있죠. 연말 보너스 다 날렸어요. 아우, 어떡해요. 연말 보너스 다 날렸어. 아, 정말 우리나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조금 더 짚어줄 수 있는데 다음 주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2024년 하루. 그 하루는 혹시 그래도 혹시 뭐. 오늘 이렇게 정치적 이슈가 그래도 뭐 권한대행이 지금 탄핵이 됐고 약간은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를 수 있어요.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 그렇잖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르고 목요일에도 오르고 금요일에도 올라야지. 맞아.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앞으로 갈 거니까 주식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네네. 텐데 다음 주 월요일에 오를 수 있죠. 근데 오르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만약에 외국인이 네. 한 4, 5천 원 정도 매사 쑥 들어와주면서 마감했다. 그러면은 1월 첫째 주, 둘째 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월요일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거의 주식을 안 샀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좀 이상하다 말한 거야. 월요일에 보시면 외국인이 1,400억 샀어요. 유가증권에. 그리고 코스닥이 1,300억 샀어요. 코스닥은 좀 많이 샀는데 유가증권은 거의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지가 1% 이상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주가지수 1% 올라봤자 그거는 뭐야?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저점이 찍혔는가? 그거는 저는 오늘의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러기엔 수급적으로는 의미 있는 저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게 죄송하지만 한번 크랙이 나와야 된다. 크랙이라는 건 뭐냐면 투매라든지 뭐 신용 잔고 급감이라든지 혹은 뭐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를 뭔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아직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맘 놓고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자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확인하고 싶다. 차라리 비싸게 내가 사더라도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네. 그냥 저는 현금은 최소한 제가 뭐 미남 방송에도 그저께 크리스마스 달에 밤에 이제 영상 올려드릴 때도 환율이 불안하니까 네. 일단 최소 현금 50에서 60%는 챙겨놓자 네. 말씀드렸는데 그 현금 챙겨놨으면 그냥 일단 들고 있자. 이거 함부로 쓰지 말고. 저도 지금 현금 한 60%는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역시. 이게 이제 슬픈 현실인 게 참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분기 말, 반기 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 연말 이럴 때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현금을 만들고 넘어가세요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하죠. 아, 그게 이제 바뀌니까. 포트폴리오가 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러면 가장 큰 단위가 연 단위니까 연말에 현금을 만들고 1월 달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만약에 보여질 때는 그쪽에 비중을 실었을 때 우리가 성과적인 부분들을 내기가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현금을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만듭시다라고 말은 했는데 만들 기회 올라가야 만들었어요. 말이지. 그니까요. 문제는 올라가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추세가 이 난리를 치고 앉아 있고 이게 코스피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개인들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현금을 만든다. 이미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마이너스인 그 종목이 이미 마이너스 20%, 30%, 40% 이런 상태일 건데 이거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사실 현금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유보님은 워낙에 전문가니까 뭐 그런 컨트롤이 좀 그러니까 되시지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그 말씀드린 게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네. 그리고 뭐 금융 네. 요즘 이런 계속해서 거에 주목했다는 우리.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냥 갖고 계세요. 그랬어요. 어. 그럼 조선주는 잘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익이잖아요. 자동차도 사실 안 빠졌어요. 오늘만 빠진 거지. 기아 같은 경우 어저께도 2% 가까이 맞아요. 올랐어요. 금융주도 오늘 조금 빠진 거지 거의 제자리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반도체라든지 특히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뭐 기술적 반등이 안 주더라도 일부 좀 현금화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들은 더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 하락의 최대 피해는 2차 전지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마이너스 50%라도 네. 주식만 100% 그러니까 몰빵되는 데서 마이너스 50%이더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팔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사면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맞아, 있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든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그 말이 쉽지. 그러니까 손절하기 말이 힘들죠. 쉽지. 네. 근데 그렇게 하신 분하고 또 안 하신 분은 어. 또 그 다음 대응하는 게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진짜 꿀팁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업사분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실제로 사실 뭐 방송하는 사람이 수익 난 것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손실 난 거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아 사실 마음적으로는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이제 일부러 현금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그 손실 종목 중에서 일부러 이렇게 잘라서 나 오늘 얼마 손실입니다라고까지 보여줘요. 그렇게라도 해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금을 만드는 습관이 있어야만 위기 상황에 그 현금 갖고 뭘 할 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그 내가 만약에 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꼼짝달싹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약간 꼼지락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그 관 속에 흙이 차버리면 어떡해? 아예 꼼짝달싹 못하죠. 그러니까 전혀 현금 없이 주식으로만 들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을 그냥 쳐맞았을 때는 진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줘야 내가 이걸 그 킬빌이라는 네. 영화 혹시 영화 보셨나요? 알죠? 킬빌? 노란색 옷 입고 네, 노란색 주인, 이소룡 여주인공. 옷 입고 여주인공이 칼 이렇게 들고 그 일본 찾아가 갖고
그 배신자 다 썰고 뭐 미국으로 가서 몰라요, 또 그 영화? 배신자 썰고 막 있어요. 나이 빌- 차이가 이렇게 나나? 그 대빵이 이름이 빌인데 어. 그 빌이라는 애를 죽이기 위해서 네. 부하들 오른팔 왼팔 막 이런 애들 쭉쭉쭉 죽이고 다니는 그 여자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번 묻힙니다 땅에. 어. 땅 속에 아예 파묻혀요. 그 파묻혀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틈을 내 가지고 딱 탈출하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틈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맞아요. 생매장을 당해도 거기서 딱 그쵸. 틈을 어. 치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여서 참 관에서 이게 관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깨부시려고 물론 좀 노력하는 말이 거. 좀 길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다 손실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라도 현금 있었으면 그 10%를 그 맨 바닥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맨 바닥에서 최저점에 샀다. 그러면 그 10%가 올라올 때 다 복구해 주는 거예요. 주가 왜냐면 그때 1,900 갔었나요? 1,800인가 갔다가 3,000포인트 갔잖아. 맞아, 그러면 그 맞아. 10%가 나머지 손실을 다 만회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어. 있다니까요. 이번에 그렇게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거를 일정 부분 항상 내가 준비를 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네. 돼요. 진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언젠간 오르겠지 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두 분이 지금 꿀팁을 주셨잖아요. 지금 얼른 손절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싼 가격에 또 살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수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꿀팁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주식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이제 조금 고 난이도의 테크로 넘어가면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5% 네, 내지는 3%의 현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파생해서 그 만회할 수 있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 네. 내지는 서프라임 사태 때 이런 식의 그 급락이 나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풋 그 옵션 시세가 거의 200배, 300배까지 터져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뭐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을 주식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 무조건 반토막 났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반토막 났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좌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9,500만 원어치 주식을 샀고 네. 500만 원어치 풋을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네. 그 풋이 네. 200배 이상의 네. 어떤 시세가 터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최대 수익이 거의 20배 정도 나왔어요. 20배 수익 25배 이 정도 수익 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날 수 있는 수익은 200배의 시세가 나와도 우리는 20배밖에 못 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배가 500만 원이 1억이 됐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놓은 사람은 5천만 원이 똑같이 손실이 나도 1억 5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5천에 그냥 5천밖에 안 그러니까요. 남은 상태이고 네.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파생을 투자한 사람은 1억이라는 수익이 현금으로 나와서 물론 중간에 팔았겠죠. 중간에 올라오면서 팔았겠지만 그래서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그 1,000만 원이 현금으로 또 생기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 현금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저점 매수를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파생 매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지금 네. 요즘에 우리 유시환 본부장이 그 미남 주식 채널에다가 네. 선물 옵션. 선물 옵션 기초 강의를 네. 지금 5강의를 올려놨더라고요. 네. 한번 믿자 본전 공부라도 내가 투자는 안 한다 하더라도 공부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준비라도 그냥 해놓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어렵다도 두세 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네, 진짜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두세 번 보면서 최대한 계속 쉽게 하고 말한다는 게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자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탄핵이 안 됐을 때 네. 첫 시도 실패했을 때 네. 저희가 라이브를 열었을 때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팔지 말아라. 음, 지금은 기다리셔라. 기다리시고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오니까 기다리시고 2, 3일 뒤에 그때 가서 정리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와서 차트 보여주시면 월요일에 저점을 찍어주고 쭉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죠. 그저께 일단 환율이 불안하니까 조금 현금을 챙겼으면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또 팔면 안 되는 자리겠죠. 이미 빠졌으니까. 대신에 저는 데드라인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종가 기준으로 장 마감 기준으로 네. 종합주가 지수가
2,400을 회복을 못했다. 한 2,495나 네. 혹은 2,395나 네. 2,390에서 끝났다. 네. 그러면 그 종가 무렵에 최소한 현금을 20%를 챙겨놓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240 못 넘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2,400 밑에서 마감할 때는 그때 가서는 늦더라도 현금을 좀 챙기시고 만약에 2,400을 깼다가도 올라오고 오늘처럼 네. 2,400 깼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혹은 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2,400을 안 깨면 네. 굳이 여기서는 팔 때라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그래요. 라고 또 한 번의 말씀- 신호가 올 그쵸, 수 신호가 올 있으니. 수가 있으니까. 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을 만드는 것도 무작정 제가 뭐 빠질 것 같은 게 만드서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될 구간에서는 만들고 이미 늦은 구간에서는 네. 또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좀 하시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대응하셔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와서 또 목요일이니까 이틀 그러게요. 휴장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월요일은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월요일 날 체크해야 되는 지금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저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볼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관계로 일단 주식이 이렇게 시장이 더 올라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이제 고환율인 게 좀 낮아져야 된다. 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 그래도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 수급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거래량에 관련해서 외국인이 또 돌아와야 되고 또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으니 이런 게 좀 빨리빨리 좀 윤곽이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제일 큰 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그렇죠. 이게 끝나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무조건 탄핵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탄핵이 안 되더라도 네. 빨리 결정해 달라는 거야. 탄핵이 맞아. 될 거면 그러니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헌재에서 빨리 1월 15일이 됐든 네. 1월 30일이 됐든 1월 1일이 됐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뭔가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뭐야,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막 불안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빨리 탄핵을 최대한 헌재에서 빨리 결정할 수 있게끔 국민의힘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정치적 이게 왜냐면 민주당은 어쨌든 빨리 가게끔 돌리려고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 단위 이상의 돈, 네. 어마어마하게 10조 뭐 이런 정도의 돈 있잖아요. 그런 돈이 무언가가 의사 결정을 해야지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돼요. 그렇죠. 대응을 하면 돼. 호재가 나오면 호재대로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큰 돈, 즉 조단위의 돈들이면 네. 시장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 돈이 방향이 나와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제일 싫어하는 그걸 소유한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빨리 뭐라도 결정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 우리도 뭘 해보지. 그러니까 뭐 누구 국회의원 말만 따라 아이씨 시장 죽을 것 같으면 파생 푸시라도 질러보지. 예를 들어서 인버스라도 사보든지 곧버스를 사든지 뭐 아니면은 진짜 국장 안 되겠구나. 미장 가자. 아유 이 아이씨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코인 하자 하든지. 실제로 지금 그 국내 그 코인 거래 계좌가 1,500만 개가 넘는답니다. 이제 중복일지 몰라도 뭐 여러 가지 다 그 거래소 다 합쳐 보면. 그리고 최근에 사실 너무 12월 달, 지치니까. 네. 12월 달에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그 코인 거래 계좌가 30% 이상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어르신들조차도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 다만 이제 이 지경까지 오면 떠나면 안 돼 이제. 여기서는 기왕 여기까지 버텼으면 네. 버텨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2024년 왜 이렇게 힘들게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좀 이런 불확실성이 얼른 좀 해소가 돼서 빨리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드릴게요. 내일 또 찾아와 주세요.